춘자 씨가 또 경련을 시작한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경련의 두려움. 그 속에서 춘자 씨와 어머니는 16년이란 긴 시간을 잃어버렸다. 나 이럴 줄 알았더니 시집도 안 와서. 아 이거 지금 19이면 홀 바르고 몸 지장하고 그렇죠. 응? 얼마나 저거 할 거야 글쎄. 그러니까 빠빠이 모네 안녕. 춘자 씨가 외출을 한다. 외출이래봐야 군것질거리를 사기 위해 동네 어귀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는 것이다. 하지만 춘자 씨가 모습을 보이자 어느새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 보일 정도로 뚱뚱한 몸매와 어린아이 수준의 낮은 지능. 춘자 씨는 이렇게 집 밖에만 나서면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만다. 하지만 춘자 씨는 왜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를 잡으면서 그러면 못 쓰잖아. 사람 신경이 잡아가잖아. 못 들어와. 타고 댕기는 거.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 정도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린다. 아픈데 그 밀다가 세게 밀다가 아파 땀나는 거 봐. 어? 하지만 춘자 씨는 좀처럼 분이 삭질 않는 모양이다. 그러는 거 봤지? 누가 이쁜 사람이 누가 그래? 그게 말이야. 아유. 야. 경기도 가평.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춘자 씨네는 고추 농사를 짓는다. 말이 농사지 작은 텃밭 수준이라 이른이 가까운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해도 세 식구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용돈이라도 벌려면 어머니가 품앗이를 나서야 한다. 집을 나설 때마다 어머니는 춘자 씨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린다. 언니 그때 엄마 6시 먹게. 밥 먹었네? 그나마 위안이라면 그동안의 경험상 춘자 씨가 낮에는 심한 경련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유일한 말동무인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춘자 씨는 철저히 혼자가 된다. 춘자 씨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먹는 재미. 한 끼에 2~3공기씩 하루 8~9공기를 먹어야 양이 찬다. 재작년부터 부쩍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아플 정도로 몸무게가 늘어났다. 혼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춘자 씨는 음악을 들으며 보낸다. 매일 똑같이 듣는 노래이건만 좀처럼 실증을 내는 법이 없다. 심심하면 집에서 혼자 밥 찾아 먹고 설거지 해놓고 빨래 해놓고 그러니 노래나 틀어놓고 놀자 그런 마음을 먹고 혼자 그런 마음을 먹자.
말투와 취미까지 예순 노인인 어머니를 닮아버린 춘자 씨. 그녀의 시간은 아주 오래전에 멈춰버렸다. 춘자 씨가 처음 간지를 앓기 시작한 것은 3살 무렵.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별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주었다. 하지만 경련이 계속되면서 춘자 씨는 몸집만 커갈 뿐 지능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8살, 9살 때는 가서 미나리도 뜯어와라 하면은 데리게 가져가서 뭘 뜯어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난가 그랬더니 또 한 달에 2번도 그러고 3번도 그러고 어떤 때는 점점 더 해지는 거야. 그냥 아주 이 살이 찌니까 그런지 더 헙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질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춘자 씨의 병은 악화될 뿐이었다. 아니 이미야 더 죽겠지. 자식을 얼른 고쳐서 남과 같이 해내질 못하니까는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꼭 약주 좀 줄이셔야 되겠네요. 거기 단대밖에. 그런 춘자 씨에게 희소식이 날아온 것은 지난 7월. 상계백병원 진료팀이 202를 방문. 노인들을 진료하던 중에 춘자 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그리고 춘자 씨에게 무료 진료의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병원에 갈 날짜가 잡히자 춘자 씨는 전에 없이 명랑해졌다.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내색은 안 했지만 이번 치료에 누구보다 기대가 큰 사람은 춘자 씨의 부모님. 앞으로 얼마나 더 춘자 씨를 돌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최고. 날이라도 더우면 어머니의 일이 한결 많아진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춘자 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목욕까지 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딸 키우는 소박한 즐거움조차 어머니는 잊고 지낸 지 오래다. 애인 좀 새기고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고 지금 19인데 근데 그런 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니 글쎄 그놈은 노릇을 어떻게 글쎄. 19, 한창 멋부리고 싶을 나이. 춘자 씨는 읽을 줄도 모르는 시계를 언제나 손목에 차고 있다. 저녁 11시가 조금 지나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났다. 에휴. 춘자 씨가 또 경련을 일으킨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꼴, 많게는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니는 이렇게 딸의 고통을 지켜봐야 한다. 좀 됐어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할 뿐 간질이 어떤 병인지 모르는 시골 어머니로서는 딸에게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차례 심한 경련에 시달린 춘자 씨. 이런 밤들이 춘자 씨에게 지난 16년 동안 계속됐던 것이다. 경련은 멈췄지만 어머니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떠는 춘자 씨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저리다가 죽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저리다 죽나. 얼른 나서 약도 댕기고 고무줄도 오고 너무 나무도 뜯어오고 아유 싫어. 이제 살아나지.
춘자 씨가 깨어났다. 더 이상 별 탈 없이 이 밤은 지나갈 것이다. 어머니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답답함을 달래느라 담배만 늘었다.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경련을 한 다음 날, 순자 씨는 움직일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 있다. 그저 졸음만 몰려오는 모양이다. 한잠도 못 잔 어머니는 아침 일찍 빨래터로 나갔다. 아주 저거 빨려 재우잖아 저거. 3학년 때 그게 무슨 춘자 씨가 경련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불 빨래. 아직 힘겨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머니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고수. 아이는 고수하는 거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춘자 씨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다. 춘자야, 춘자야. 그래. 하루가 다 지나도록 춘자 씨는 어젯밤 치른 경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동네 입구로 향하는 춘자 씨. 무척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아니 큰아빠들이 언제 왔어? 큰아빠가 언제? 큰오빠 가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가는 것이다. 단촐한 세 식구만 살아서인지 춘자 씨는 늘 언니 오빠들을 그리워한다. 왜 나왔어? 언니 나- 어디서 나왔어? 이번에 큰오빠 가족은 춘자 씨네 집에서 2박 3일간의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휴가를 왔지만 큰오빠는 집안일부터 거들기 시작했다. 노부모의 춘자까지 집안일을 거들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우 잘 따네. 어우 다 땄어. 어우 잘 따네. 어휴 이거 또 오빠야. 코치님 춘자 씨는 큰오빠를 따라 오래도록 고추를 땄다. 혼자서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다. 딴 일이잖아. 20살이나 위인 큰오빠는 늘 다정하고 따뜻하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춘자 씨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큰오빠는 그저 미안할 뿐이다. 아마 오면 걱정 많죠. 나는 맨날 전화 걸지 뭐든 전화해도 뭐 그 제동 공간 나. 부모님이나 뭐 전화 뭐 동생처럼 많이 그거 해요. 다 속이 썩는 거지 뭐. 단지 뭐 같이만 못 있지. 어디까? 도와주지 못한 게 좀 그렇죠. 바보들 못고. 식구들이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났다. 뭐 이런 거. 큰오빠 가족이 떠나는 날이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지. 그런데 춘자 씨가 큰 올케 옆을 떠날 줄을 모른다. 화장하는 모습이 무척 부러운 모양이다. 예뻐. 나랑 예뻐. 춘자도 화장하고 싶어? 응? 응. 어디 하고 싶어? 눈코. 눈썹 하고 싶어? 화장에 대한 호기심. 춘자 씨로서는 전혀 새로운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네, 고마워요. 아직 못해. 바이바이. 나오지 마. 더운데. 응, 비 오는데. 비 오는데. 그러다 너집 있어? 큰오빠 가족이 떠나면 다시 남겨질 외로움 때문인지 춘자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똑똑한 소리로 작별 인사를 한다.
지금 차가 있나? 나가면 있겠죠 뭐. 수천원 또 와. 바이바이. 전화 걸어 수천원. 또 와. 알았지? 고무줄 놀러 갈게. 큰오빠에게 받은 10,000원을 들고 춘자씨 모녀는 읍내 시장을 향했다. 춘자씨의 체격이 워낙 크다 보니 우산 하나로는 비를 피할 수가 없었다.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춘자씨 모녀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춘자씨를 데리고 읍내에 나가는 것도 무척 오랜만의 일이다. 체중이 불어난 이후 춘자씨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던 것이다. 이틀 후 병원에 입고 갈 옷을 사기 위해 춘자씨 모녀는 옷가게부터 들렀다. 딴건 없나? 딴거런 거? 하도 커가지고 맞을 게 있어. 맞는 옷을 찾기도 어려운 터라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도 마음뿐이었다. 이건 얼마 이거? 네, 그것도 큰데? 이거 시원하겠는데? 10,000원짜리 내고 살고. 10,000원짜리. 오빠에게 받은 10,000원으로 옷값을 내라고 하자 춘자씨가 딴청을 피운다. 야, 뭘 잊어버려. 어디다 잊어버렸지도. 그러면 오빠가 이담을 오면 또줘 옷 사 입었어 그래. 잊어버린 거나 내가 옷이 사 입은 것도 몰라 그거. 그거 뒤로 빨리. 마지못해 춘자씨는 10,000원을 꺼낸다.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춘자씨가 이번에 쉽게 포기를 한 셈이다. 됐어. 아유 이쁜데 그래. 엄청 이뻐. 웬일인지 춘자씨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무척 피곤한 모양이었다. 새 옷 입으니까 어때? 거울 보니까 예뻐? 응? 어머니는 춘자씨가 말을 잃은 것이 옷값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영춘이 어딨어? 일부러 10,000원을 내게 한 것 때문에 춘자씨가 화가 났다고 여긴 것이다. 예. 웃어 좀 웃어. 그러나 어머니가 마당에 나가 있는 동안 춘자씨에겐 간질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동안 어머니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증세였다. 증세가 멈추자 춘자씨는 어머니부터 찾았다. 엄마한테 뭐 춘자씨가 간질을 앓은 후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어머니. 이제 이틀 후면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니 어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춘자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머니는 도무지 상상이 되질 않았다. 국민이나 민심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춘자씨가 다시 경련을 시작했다. 겨우 잠든 어머니가 춘자씨의 소리에 깨어났다. 여느 때처럼 한 번 하고 그치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경련이 계속된 것이다.
저기 이영춘이요. 그냥 두면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춘자 씨 어머니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무래도 춘자 씨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119) 대원들이 춘자 씨를 옮기는 동안에도 춘자 씨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춘자 씨의 경련은 계속됐다. 벌써 9번째 경련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춘자 씨에게 먼저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 조치가 취해졌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눈 좀 떠봐요.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눈 좀 떠봐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힘들어서 뭐 8번. 간질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대로 약물 투여 안 되고 컨트롤 안 됐을 때는 간질이 계속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위험합니다. 아직 깨어나진 못했지만 계속되는 경련으로 춘자 씨도 무척 힘든 모양이었다. 네, 됐어. 괜찮아. 다시 경련이 시작됐다. 벌써 10번째다.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어머니에겐 차라리 고통이었다. 간질 할때 치료한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일단 기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혀를 깨물고 내서 자기 몸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혀 안 물게 해주는 거. 경련이 멈춘 후 춘자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몇 번 응급실을 다녀간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중환자실에 오기는 처음이었다. 이건 여기서 다 넣는 거야. 춘자 씨가 깨어난 것은 점심 무렵. 치료를 위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을 묶어놓자 춘자 씨는 전에 없이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 가만 있어. 오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줌 줄로. 오줌 넣어. 차마 춘자 씨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버렸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토잡촌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토잡촌. 어머니의 하소연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슴에 맺혀서 못다한 말들은 그저 한숨으로 새어나왔다. 기운을 차린 어머니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다시 춘자 씨 병간호를 해야 하는 것이다. 춘자 씨는 무료 진료를 약속한 병원에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옮겨졌다. 춘자 씨의 치료는 소아과 전문의 김흥동 선생이 맡았다. 눈 크게 떠봐. 크게. 눈 감아봐. 눈 꼭 감아봐. 눈 꼭 감아봐. 외견상으로도 춘자 씨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모양이었다. 선천적인 어떤 요인을 갖고 있는 프라다 윌리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런 병의 가능성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좀 받을 거예요. 유전자 검사. 춘자 씨의 치료를 위해 우선 기본적인 검사가 시작됐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는 비만 때문에 혈관이 잡히지 않아 무려 3시간이나 걸렸다. 간질의 증세와 정도를 알기 위해 뇌파 검사도 실시됐다. 움직이면 안 되지. 움직이면 안 되지. 가만히. 늘 춘자 씨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했던 어머니. 어머니는 초조한 심정으로 춘자 씨 뇌파 검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춘자 씨는 소아과 병실로 옮겨졌다. 낯선 환경이지만 춘자 씨는 아기들과 함께 있는 병실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고 있었다. 아직은 춘자 씨도 덩치가 큰 아기인 셈이다. 검사 결과가 나온 모양이다. 춘자야. 춘자야? 진짜 알아. 춘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그래봐. 네가 선생님 보고 그래 이게. 지금까지 이제 여기 와서 검사한 상태로는 뇌에서 문제가 생겨요. 선천적으로 어떤 몸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유전자 하나를 못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유전자가 이 몸의 비만도를 결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뇌의 기능을 정상화시킨다거나 뇌가 아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유전자가 없어서 결국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결국 결국은 뇌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경련이라는 거는 결국 뇌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 증상이거든요. 주치의의 설명을 듣는 어머니의 표정이 굳는다. 어려운 유전자 얘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 생각에 춘자가 앓고 있는 병이 아무래도 쉽게 고쳐질 것 같지 않았다. 춘자 씨가 앓고 있는 프라더-윌 증후군은 보통 체격에 비해 팔다리가 짧고 손발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크게 한번 더 주자. 춘자 씨의 뇌파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것으로 간질 치료의 가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춘자는 그 간질 종류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종류의 간질이 있는데 결국 그런 간질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애가 정신 기능이 훨씬 더 악화됐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일단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고 1차 약물 치료로 경련이 완전히 조절되고 경기가 완전히 조절이 되면 뇌파소견 같은 것들도 조금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입원한 지 이틀째. 간질 치료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웬일인지 춘자 씨는 계속 멍한 상태를 보인다. 네가 언니야. 해. 엄마. 아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엄마. 진짜. 하지만 어머니는 춘자 씨가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졸립기만 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 하나 더. 다음 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춘자 씨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원인은 어머니가 약을 주는 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언제 일어나요? 잠 몇 시에 자요? 9시에 그럼 9시에요? 알약으로 막 주는 거 있죠? 2개씩 주는 거. 그건 경기약이거든요. 그럼 꼭 12시간 시간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돼요. 새벽 4시에 먹어버리면 4시에 먹어도 제가 또 9시에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주고 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맞춰서 먹어야 돼요. 엄마가 그 시간 맞춰줘야지. 그러면 얘가 못하죠. 뭐. 그저 되는 대로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금세 바뀌어질 리 없었다. 춘자 씨의 병원 치료는 어머니에게도 전혀 새로운 경험인 셈이다. 춘자 씨가 정신을 차린 것은 다음 날 오전. 어머니는 춘자 씨를 데리고 병원 밖을 나섰다. 춘자 씨에게 머리띠를 하나 사줄 셈이었다. 춘자 씨가 어서 예쁜 처녀가 되는 것이 이 어머니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었다.
고마워요. 춘자 씨는 비만 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만 서 있어요. 여기서 살을 빼지 않으면 다른 합병증이 올 가능성도 있다. 물 봐줘 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옳지. 152. 105.5요? 춘자 씨는 이미 비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목이 많이 아파요? 코가 아프대요. 여기가 많이 아파? 네. 근데 한 핀짝은 덜한데요. 예. 한 핀짝이 또 삐기도 했었어요. 발목이. 네. 예. 그럼요. 지금 그럼요. 95.6kg이니까 그거는 아직은 어떤 운동으로 치료를 하고 체중을 빼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어요. 관절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또 따라하기도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제가 유일한 방법은 먹는 열량을 줄이는 것뿐이에요. 오늘 지금 주로 어머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밥 이만큼이랑 똑같아요. 살 빼기 식단에 대한 교육이 시작됐다. 1300칼로리면요. 밥은 매끼 3분의 2공기 줘야 됩니다. 자, 춘자 밥 이만큼 먹어야 돼요. 그럼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자. 살 빠진대잖아. 자. 그래 치마족을 입는데. 제가 잘 받아요. 그럼 이거 밥 이거 뭐야? 하지만 춘자 씨는 먹을 것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싫은 내색이었다. 고구만 먹으래. 그래 알았어요. 저녁 9시. 어머니는 이제 약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하나 둘 으야. 약 먹고 잘 시간이야. 됐습니다. 약 먹고 잘 시간이에요. 약 먹어. 100kg에 가까운 딸을 간호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같은 가는 거야. 약 먹고 자자. 야, 이제 약만 먹으면 자는 거야 이제. 너도 자고 나도 자야지. 그래, 옳지. 하지만 이렇게 해서 딸의 경련을 멈출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힘겨움쯤은 참을만 했다. 야, 번쩍 들고 번쩍 들어. 꿀떡.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춘자 씨에게 운동부터 시킨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인지 어머니는 춘자 씨의 치료에 적극적이었다. 이리들아. 뭐야 앞으로 가. 춘자 씨는 그런 어머니에게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었다. 요거 먹으니까 죽겠나 봐. 더 달라고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 밥 많이 먹고 싶지 않아? 집에서는 많이 먹었었잖아. 못 자자래. 다이어트를 시작한 춘자 씨. 아직까지 줄어든 식사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좋은 출발이었다. 간질이 멈추고 살갗이 빠지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춘자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딸의 모습이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러나. 엄마 우습지 어지럽다 그러면 이렇게 튼튼하게 생겼는데 맞아. 엄마 거 빼서 고구만 먹어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야, 밥을 못 먹게 하자 거친 반응을 보이는 춘자 씨. 원래 배통이 커가지고 안 된다니까. 춘자 씨는 더 먹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참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도 못 본신대는 할수 없지. 처먹는 데를 처먹고 가는 거지. 동문회가 더 이상 없지. 할 수가 없어. 어머니는 식욕을 참지 못하는 춘자 씨가 걱정이었다. 지가 치마죽을 입으려면 조금 먹고 치마죽을 안 입고 죽을래 먹어. 어머니의 잔소리에 춘자 씨가 화를 낸다. 어머니는 오늘 춘자 씨의 행동이 영 못마땅하다.
이거는 입 닦아. 네. 내 미쳤네. 오늘도 안 가는 거야. 모녀의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다. 닦아. 아, 사람들이 숨과 끔도 베푼기는. 얘가 화가 난 어머니는 춘자 씨를 남기고 병실로 돌아가 버렸다. 춘자 씨와 어머니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급기야 춘자 씨는 어머니에게 욕을 해댔다. 결국 짐을 싼 어머니는 병실을 나가버렸다. 화가 난 춘자 씨는 엄마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춘자 씨는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갔던 곳을 모두 다녀보았지만 춘자 씨는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 춘자 씨가 어머니를 찾은 곳은 탈의실. 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는 춘자 씨를 그저 혼내주려고 한 것이었다. 지랄이대. 이거 못하는 거죠. 빨리 가기로 하는데. 주고 말아. 지랄이대. 아유. 아직 어머니의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천천히 운동 삼아? 오후엔 지능검사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어머니 대신 간호사가 춘자 씨의 검사 준비를 도와주었다. 춘자 씨가 미안한 모양이었다. 엄마랑 손잡. 잘못했어요, 진짜. 춘자 씨는 이제까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춘자 씨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자, 이 도형을 보고 여기다 한번 그대로 그려보세요. 좀 어색해요? 춘자 씨의 지능 검사가 순조롭지 못하다. 아무래도 너무 수준이 높은 모양이다. 그리는 게 어려워요? 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이름 한번 써보세요. 어머니는 춘자 씨가 아직 자신의 이름 석자는 쓸 줄 안다고 믿었다. 하지만 춘자 씨는 경련을 할 때마다 뇌 기능이 떨어져 갔던 것이다. 7, 8세까지 7세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연습이나 교육이 좀 더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 수준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게 폭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식사했습니다. 지능 검사를 받은 후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다. 딸의 지능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식사 조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춘자 씨가 밥을 뺏어 먹지 못하도록 아예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병원 생활은 지금까지 춘자 씨가 겪어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아무도 춘자 씨를 뚱보라고 놀리지 않았고 친구들도 생겨났다. 춘자 씨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있었다. 춘자 씨 병실에 손님이 찾아왔다. 둘째 올케다. 가게를 하는 둘째 오빠는 바빠서 함께 오지 못한 모양이다. 동현아.
올케와 조카가 떠난 후 춘자 씨는 평소와는 달리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다. 작은 아빠나. 작은 오빠 얘기를 꺼낸 춘자 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춘자 씨는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왜 울어? 난 이게 이렇게 나중에 좀처럼 울지 않던 춘자 씨가 눈물을 흘리자 어머니는 오히려 기쁜 표정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춘자 씨의 비혼화를 읽은 것일까? 그래도 가슴속에 무슨 수심이 있길래 울잖아. 그지? 그 오빠가 고생을 한다던가, 어? 이제 무슨 그래도 오빠 생각하고 울잖아. 구매를 아주 만세 해봤어. 입원한 지 일주일. 춘자 씨가 식판을 들고 복도에 나섰다. 무언가를 찾는 모양이었다. 저혈관 이호철 선생님, 1572.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어머니가 춘자 씨를 따라 나왔다. 다 먹어? 아유. 춘자 씨는 자기 스스로 식판을 갖다 놓으려 했던 것이다. 왜 안 먹었어 이거 고기를? 살 빼려고? 아유 그래서요. 아유 맞아. 살을 빼기 위해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고 남겼다. 엄마나 살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얼른 가평으로 날아갈까? 안 날아가죠. 왜 어머니는 이렇게 금방이라도 날아가는데? 날아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날개가 딸이 조금 이렇게 했던가? 기특한 적도 없었다. 안 날아가죠 왜? 다 먹었어? 지가 먹고서 지금 아주 지가 갖다 놓는 게. 오늘 처음 했어요? 아유 웬일이야. 그래서 날아가려고 지금 내가 진짜 날아간다. 엄마 날아간다. 아유 가평으로 날아간다. 매달 어김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날밤. 그러나 춘자 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 춘자 씨 어머니는 아주 오래간만에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춘자 씨는 다시 뇌파 검사를 받았다. 좋아. 경련이 없다는 것은 약효가 있다는 뜻이었다. 이춘자. 어쩌면 이렇게 약물 치료로 춘자 씨의 간질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약간 좋아지는 그러니까 간질 성향 뇌파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약간 희망적인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고기를 남겨가며 다이어트를 한 결과가 나타났다. 싫어요? 얘기해봐요. 그거 읽어보세요. 체중이 1kg이나 빠진 것이다. 체중이 줄었다는 사실에 춘자 씨는 마냥 즐거운 모양이다. 어떻게 빠졌어요? 응?
응?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먹는 거 이거 줄였어요? 치마 주고 입어야지. 치마 잡으면? 그 사다 놓고 뚱뚱해서 못 입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살 빠져서 기분 좋아요? 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빼세요. 잘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일주일에 1kg 정도 빠지는 것은 괜찮은 속도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1kg으로 뭐 얼마나 빠지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4kg이 빠지고요. 3개월이면은 12kg이 빠지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겁니다. 현재보다 한 12kg만 빠지게 되면은 정상 체중은 물론 아니지만 신체 활동을 해나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좋아질 거예요. 어느덧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났다. 안녕하세요. 인사 이제 잘하네. 잘 내려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더 이상 입원해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춘자 씨의 상태는 좋아졌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더 이상 경련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퇴원하기 싫다는 춘자 씨를 겨우 달래 어머니는 퇴원 준비를 했다. 표정을 감추는 춘자 씨는 환자복을 갈아입는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다. 여긴 뭐래? 그동안 한병실에 있으면서 정들었던 아기 엄마가 춘자 씨의 퇴원을 축하하는 의미로 화장을 시켜주었다. 힘들었어요. 진짜 태. 춘자 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화장이었다. 어머나. 아유, 그 누가 저 춘자인지 모르면 어떡해? 아유, 잘 붙잡고 가야지. 춘자 잊어버린다 왔냐? 이뻐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악수 잘했어. 그래. 악수. 병실을 나서기 전 춘자 씨는 아기 환자들과 일일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춘자 씨 모녀는 집으로 향한다.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길에는 어제와는 다른 희망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Dividend,